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살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또 재미없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0.13%, 나스닥은 1.0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S&P 500도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여 마이너스 0.39%로 나오며 마찬가지로 약보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맵을 보시면 여러 종목들이 빨갛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테슬라가 유독 새빨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6.84%나 빠졌고 애프터장에서도 큰 변화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170달러를 하향 돌파하며 2020년 가격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왜 이렇게 연일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테슬라 운영에 소홀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여러 번 테슬라 주식을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매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일론 머스크는 그 약속들을 모조리 뒤집어버리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려 왔죠.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를 양치기 소년이라면서 비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도 오늘 테슬라의 악재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의 후미 등이 간헐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32만 대가량이 리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올해만 해도 이미 370만 대가 리콜됐었는데 추가적으로 32만 대가 리콜되면서 점차적으로 테슬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오늘 테슬라 주가 하락을 견인한 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한 데에 이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의 도시들을 차례차례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미 베이징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으며 스지장과 우한 도심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사망 환자가 없었을 당시에도 제로 코로나를 주창하던 중국이었는데 이번에 사망자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까지 말씀드린 테슬라는 7% 가까이 하락했으며 니콜라는 7.66%, 루시드는 8.44%, 그리고 니비아는 6.33%가 하락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전기차주의 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WTI, 국제유가입니다. 단순히 달러 인덱스가 상승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4일 연속으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장중에는 최저점인 75.3달러까지 하락하더니 그나마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며 현재는 8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벌써 CPI 지수가 발표된 당일날 폭등했던 수치까지 지수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CPI와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고 시장이 환호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상승분을 다 뱉어낸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는 벌써부터 대세 상승장이 온 것처럼 날뛰던 시장이 차분해지다 못해 왜 이렇게 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현재 연준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지막 CPI 발표 전에는 종종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꽤나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 CPI와 P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대표적인 매파 블라드 연은 총재가 최근에 강력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최고 금리는 최소 5.0%에서 7.0%까지 될 것이라는 말을요. 그와 동시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한 방송에 출연하면서 12월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다른 중립 성향의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도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가 장기 경제 확장을 위한 열쇠라면서 공세적인 통화 긴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인물들의 매파적 발언도 문제인데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확실히 CPI와 PPI 지수가 발표되기 전 발언들과는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두 지표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연준은 침착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 한 번의 10월 물가 지표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융시장의 성급한 피벗 기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준은 2020년과 2021년의 대세 상승장 이후 거품이 꺼지는 이런 시장에 다시 한번 시장에 막연한 기대로 주식시장에 의미 없는 거품이 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예상들로 인해서 다음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변함없이 줄을 이루고 있지만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결정될 최고 금리에 대한 예상치는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5.0%의 금리가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시장은 이제는 5.25%가 최고 금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0%와 5.25%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5.25%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커지는 만큼 시장은 불안감에 떨면서 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모든 지수와 대부분의 주가들이 CPI 발표 시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2주를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CPI 지수가 하락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와중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된 날에는 마치 이 하락장이 다 끝난 것처럼 환호하면서 즐거워했고 그 다음날 연타석으로 PPI 지수마저 하락하면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은 다 잡힌 것처럼 금리 인상도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많았죠. 하지만 그 이후 약 일주일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미 PPI 발표 때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CPI 발표 당시의 상승분마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매일매일 이슈에 반응해봐야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입니다. 반대로 지수 장기 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모두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에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돈을 벌면서 스트레스 받고 골병 들어봐야 그렇게 번 돈은 결국 다 병원비로 탕진하게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0억을 벌어놓고 스트레스로 수명이 단축되어 그 돈은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놓고 현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수 추종 ETF 상품들에 투자해 놓은 이후로 일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알아서 상승할 종목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워렌 버핏이 부럽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장기 투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92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자신이 가진 부를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마음 편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주가의 등락과 각종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